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도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하려고요. 칸막이도 있지만 네. 좀 하도 일단 보호가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전 직원 다 근무 재택이 아닌 상황들은 같은 마스크 쓰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각자 마스크 쓰면서 코로나 이번에 2차 이번에 겨울 확산에 대비하지만 시장은 이걸 상당히 반영해 왔고 굉장히 지난 봄과 같은 상황은 안 올 거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좀 이 기간 몇 개월만 좀 잘 견디자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렇게 다 해주면 좋을 텐데 자료 쓰고 이상하게 방송들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특히 숫자가 좀 안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 되도록 방송 안 하고 싶어더라고. 근데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식 연구원은 하여튼 시정 나면 다 해버려요. 자료 다 냈는데 오늘 네. 모아가지고 나머지들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좋게 보는 순서대로 그냥 편의상 네. 한 거니까 한번 쭉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한호 PD는 알아서 종목 좀 바꿔주시고 이름 바뀔 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동국제약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럼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전략 같은 거 전혀 못 보고 기업만 봤던 사람인데요. 제가 커버한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도 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장성격이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넘쳐나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 번 정도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자료를 냈는데 이유는 리뷰 자료랑 그다음 컨퍼런스 콜 자료입니다. 저는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기존의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때 210억,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거 200억 처음 넘었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210억이 나왔었고 이번에 253억이 나왔습니다. 점프업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영업이익 성장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지? 너무 잘 나왔는데 그런데 4분기는 그거보다도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량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4분기가 어떻게 더 잘 나와?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저도 그냥 똑같은 생각이 들고 회사 측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OTC 비중이 높아요. 일반 의약품, OTC가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전사 비용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회사 내부적인 경영 방침상 상반기 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하고 하반기 때 집행을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를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도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10월달 이후에 이제 동향을 보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선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굳이 자료 내고 하루 만에 콘콜 업데이트를 낸 이유가 맨 첫 번째 내용을 좀 적고 싶어가지고 냈는데 뭐냐면 이 회사가 동국제약이 제약 회사예요. 하지만 성장은 헬스케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 중에서도 화장품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 쪽에서 숫자를 공표를 안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데 회사의 컨퍼런스 콜 듣다 보면은 좀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헬스케어 쪽 관련된 매출액이 작년에는 한 1337억 정도 나왔습니다. 1300억대 나왔고요. 올해는 한 1657억 정도, 한 1700억 근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국제약이 갖고 있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 가장 큰 매출액이 여기서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화장품 비중
63%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내년에 내년에 2천억 정도 헬스케어에서 보고 화장품 쪽이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저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진출을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처음 시작한데 얼마나 잘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회사 쪽에서 언급은 잘 안 하지만 3분기에도 일부 매출액이 반영이 됐어요. 한 15억 정도 테스트 매출액. 근데 이건 테스트 매출액입니다. 본격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4분기 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단순 테스트 매출액이 나올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15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200억에서 1300억 나오는 화장품 쪽에서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말 그대로 중국 쪽에 대해서 첫 해년도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년도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모멘텀이 붙을 것 같아요. 이런 과거에 이런 케이스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주가가 멀티플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탄탄하게 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모멘텀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멀티플은 사실 내년에 이런 중국 쪽 화장품 지출이 가시화됐을 때 되게 그 보수적인 관점의 멀티플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한 1년간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게 네. 그때 F분 전에 주가가 얼마였죠? 그때까지 좀 많이 네, 올랐어요. 그때 그 액분이 다 5대1로 한 거라서 그러니까. 네, 그때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비슷한 성향의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고점 대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이 가장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관심 갖기에 괜찮을 만한 회사인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거의 업데이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B, 이크레더블 세 개를 저는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다 비슷한 회사예요. 같은 날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은 연결 기준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이스 평가정보는 YY로 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 D&B랑 이크레더블은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연결로 영업이익 역성장 나온 거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적이. 왜냐하면 나이스 D&B는 전체 영업이익의 55%, 이크레더블은 전체 영업이익의 70%가 2분기 때 나와요. 3분기 실적은 뭐 1, 2억 차이로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되냐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YY로 21%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을 뜯어드리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그냥 해석하시기에 너무 편한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저희 신용정보 조회가 들어갑니다.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리가 나오겠죠. 신용등급에 따라서 뭐 몇 %예요 라고 나오겠죠. 개인 신용등급 다 다르니까. 그걸 평가하는 기관이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국내에서 75% 나이스 평가정보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비상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바로 감 오실 거예요. 올해 대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들이 대출을 많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건수도 늘고 금액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평가하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졌겠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개인 크레딧 뷰로 사업 부분의 성장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2분기도 잘 나왔고 이런 분위기라면 뭐 4분기도 잘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업 구조에서 이렇게 뭐 많이들 모르시는 건데 저희가 잘 아는 그런 큰 은행들 있죠. 뭐 KB,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IBK, 뭐 그런 이름 들어볼 법한 큰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지금 대출 건수 증가하는 게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에 안 잡힙니다. 지금 잡히고 있는 거는 저축은행과 그리고 아주 조그만 중소은행 그런 쪽만 잡히는 겁니다. 이유는 중소은행이랑 뭐 저축은행 좀 조그만 데나 그런 데들은 그 건별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큰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수는 다 카운트 됐다가 내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오르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도 많이 좋을 거예요. 그 효과는 내년에 가는 거니까요. 뭐 내년에 만약에 대출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늘어난 대출 건수 증가에 관한 거는 내년에 아마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매년 성장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있고 내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은 좀 되는 상황인데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 이유는 좋고 멀티플은 그렇게 아주 싸진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D&B는 참고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렇게 개인 크레딧 뷰로를 하는 회사고요. 나이스 D&B랑 이 크레딧 뷰로는 기업 크레딧 뷰로만 합니다. 그런데 나이스 D&B는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YY로 27.4%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량하게 매년 성장하던 대로 성장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근데 연결 기준으로는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 중에서 나이스 DNR이라고 그 저희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여론조사. 그거 하는 국내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들의 장부기장 서비스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인한 악영향 때문에 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더블도 영업이익이 역성장이 나왔는데 이크레더블은 자회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3분기 실적이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아무래도 고객사들 중에 건설사가 많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뭐 야외에서 하는 건설 활동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신규로 나오는 게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B, 이크레더블은 매년 성장하는 회사였고요. 뭐 내년에도 큰 문제 없으면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계사 다 올해 뭐 이것도 좋았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힘있게 가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씩 연구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올해 네,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전 종목이 다 그래요. 좋은데 안 올라요. 그리고 CDG랑 퍼시스 묶어서 말씀드리면요. 같은 집안의 야, 난 이 회사 나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실적도 괜찮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주가는 또 실적 나오고서 좀 헤매더라고요. 네. 다 그래요. 다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네. 일단은 뭐 시리즈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월보에 이번 달 월보에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 쭉 넣어놨고요. 네 번째 파트에 온라인 가구 시장에 대해서도 넣어놨습니다. 온라인 가구 시장이 2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YY로 45% 증가했다고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이거 3분기만 떼어가지고 다시 통계청 자료 봤는데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온라인 가구 부분은 YY로 58.6% 올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저희 건설 담당자분한테 문의해봤는데 한샘이랑 리바트도 다 똑같은 효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의자 파는 CDG 상황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기도 실적 좋았고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도 여기 대놓고 YY로 62.9% 영업이익 증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지 의자에 대한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컨택이 좀 힘들어요. IR을 안 하긴 하는데 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적 나온 거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내수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온라인 쇼핑 동향이 올라가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런 거에 이어가지고 계속 의자 판매는 되게 잘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시스는 관계사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Y로 81.4%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퍼시스는 그 분기 실적 보시면 안 돼요. 연간 실적으로 계속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이게 기업체에 넣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금액이 커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들어가는 거랑 10월 1일 날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쪼개서 보시는 것보다 연간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사실 2분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약간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 3분기 누적으로도 영업이익이 21.6%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사무용가가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YY로 내수 부분에서 수출이 아니라 내수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일룸으로의 공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룸이 그 가정용 가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퍼시스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자산 가치 대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삼성전자 리레이팅 되는 거 보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언제야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삼성전자도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얘기해도 진짜 안 움직이다가 안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움직여요. 네, 조금 네, 그래서 조금 퍼시스란 기업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잘 모르실 거예요. 자동차 스피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이것도 정말 스피커 넣는 회사인데요. 꽤 오래전부터 해오셨잖아요. 이거 네, 계속. 주가 안 움직여요. 완전 전혀 안 빨래추처럼. 움직이는 종목 중에 네, 하나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매출액 사상 최대 매출액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매출액에 동일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에 기존 수주 잔고도 과거보다 전년 동기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퍼시스랑 에스텍은 사실 거래 대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다들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회사는 배당도 잘 주고 우량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좀씩 다 움직였어요. 대체. 네, 바닥에선 움직였는데 다 단점이 거래가 너무들 없어가지고. 네, 거래 없으셔서 다들 안 보시는 것 다들 같아요. 안 보는 분위기가 되게 크지.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두 종목은 그냥 잠깐 보셔도 되는데 주 나이스 제가 실적 코멘트 하거나 안 하거나 크게 상관없이 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상관없이 주가 안 움직입니다. 이유는 크게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 사실 연기열 대상 자회사들 시가총액 갖고 NAV 계산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크게 관심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실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거는 전에 리포팅해서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큰 영업이익 차지하고 있는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뭐 상황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좋아져도 이게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 네. 별로들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이제. 거기서는 좋았는데요. 일회성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런 가장 큰 두 회사가 좋았으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영업이익 역성장 나왔어요. 이유는 제조 쪽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일회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 갖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컨셉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좀 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한양품은 제가 크게 드릴 말 없습니다. YY로 영업이익이 7.1% 감소했는데 뭐 병원의 입원 일수가 좀 감소했겠죠. 그래서 싸긴 싼데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변화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진 않고 한때 되게 얘기만- 좋아하셨잖아요. 대한약품. 네, 좋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계속. 그런데 뭐 지금은 딱히 사실 업데이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 컨택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리뷰만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종목 쭉 정리했는데 막 오늘은 막 정훈씨 연구원이 이렇게 막 이건 정말 좀 삭싸고 해볼만하다 그런 느낌을 잘 안 줘서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편인데 그냥 말 들어보니까 동국제약 정도? 네, 동국제약 정도는 많이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업데이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준성주 시장이 생각보다 이미 좀 올라왔던 것들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 최근에. 네, 그런 것 주가에 같아요. 대한 사람들이 그 좀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마스크 수거하기가 더 답답하네. 오래간만에 수거를 내니까. 예, 그럼 마무리 짓죠.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